안녕하세요. 부부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많이 사랑하는 이모가 있습니다. 부모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부모나 다름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모가 몹쓸 사건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되었어요. 하루는 이모가 여러 명의 여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도와주게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모가 이러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모의 사생활을 알게 되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모는 그 이후로 남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이상한 행동은 저에게까지 했어요. 심지어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이모와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식당에서 이모가 맡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달려가 이모를 챙겼고 그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외가에 알렸고 다 알고 있지만 손을 쓰기 어렵다는 말만 하셔서 제가 나서서 병원을 알아보고 치료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를 속이기 위한 위장이었어요. 아직도 의문인 것은 이모가 정말 나를 망가뜨리고 싶었던 것일까입니다. 사실 이모가 저 때문에 저희 집 근처를 이사도 왔었어요. 그런데 어릴 적에 이뻐해줬던 이모와 너무 달라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이사를 왔다고는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이모는 저를 귀찮게 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면서 보살펴주니까 못 모르고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기 전부터 이상하다 느낄 정도로 힘들게 하더니 성인이 되고 나서는 더 집요하게 힘들게 했어요. 예전 이모의 모습도 아니고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이모는 정말 순수한 이미지에 키도 크고 예뻤습니다. 그런 이모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저를 굉장히 많이 이뻐해 주셔서 저도 이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편해서 잘 따르고 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이모가 저를 많이 봐주고 해서 이모를 많이 이뻐했어요. 사실 이모는 엄마랑 배다른 자식이라는 걸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뭐 딱히 저에게 알려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외할머니는 엄마를 데리고 재혼을 하셨는데 외할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무려 12살이나 나는 분하고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이유는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 나이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여서 전혀 생각조차 안 해봤습니다. 워낙 할머니가 동안이고 이쁘셔서 더 그렇기도 했고 외할아버지는 꾸미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할머니는 꾸미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할머니가 연상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네요. 여하튼 그런 가족관계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걸 알게 되었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지만 이모의 행동 때문에 제가 힘들어졌습니다. 엄마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모는 저를 친구 대하듯 하셨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주는 이모 때문에 외로움을 잘 모르고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외동이고 부모님은 일을 하셔서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이모가 저와 함께 해주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가끔은 행복한 질투 아닌 질투를 하기도 했죠. 엄마는 때론 저에게 이모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물어볼 때가 있었고 아버지는 자주 저에게 물었죠. 그렇게 부모님 자리를 채워준 분이라 저는 더 따르고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모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모의 비밀도 부모님께 지켜줘야 했고요. 그렇게 이모와 저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끈끈한 관계가 되어 오랫동안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이모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어떻게 저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믿기지 않아요. 이모가 달라지게 된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모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웃는 것도 이상하고 어쩔 땐 미친 듯이 먹다가 화장실 가서 다 토하고 어쩔 땐 아예 안 먹어서 병원에 실려가고 마치 실연당한 여자처럼 행동하더군요. 집안의 어른들은 이모를 정신과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모에게 말을 꺼낸 적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자기는 아무렇지 않다고 미친 듯이 날뛰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심각성을 느꼈어요. 할 수 없이 제가 본 것을 말해서 반강제로 데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모가 변하게 된 것에 대한 이유를 처음 듣게 된 것입니다. 이모가 그 남자한테 이상한 짓을 당한 것을 저희는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남자랑 친구들이 이상한 짓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모가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때 바로 얘기를 했으면 충분히 그놈들을 어떻게든 처벌했었을 텐데 이모가 모든 것을 다 없앤 바람에 어떠한 벌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달라진 것은 이모의 피해의식이었습니다. 남이 좋아서 웃고 있으면 마치 자기를 보고 비웃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침을 뱉거나 갑자기 달려들어 폭행을 해서 여러 번 경찰서도 들어갔다 나오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 왔다가도 저희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미친 듯이 날뛰면서 죽이려 들었어요. 그래서 외가 쪽 집과 저희 집 부엌에는 칼이나 날카로운 것들을 모조리 다 감춰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모는 저를 보면 더 흥분하고 저를 미워했어요. 외모에 대한 것을 자꾸 지적하기도 했고 저를 질투하는 행동들을 자꾸 했습니다. 무서울 정도여서 그렇게 좋아하던 이모를 할 수 없이 피하게 되었어요. 제가 피한다는 것을 느낀 이모는 웬일인지 치료를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꽁꽁이 속을 미쳐 저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저희 가족이나 외가 쪽에 별일 없이 잘 지내게 되었어요. 이모도 치료를 무사히 끝내고 나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저에게도 사과하면서 잘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모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이모를 다시 잘 따르고 보살폈어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었는데 제 기분 탓이겠지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엄청난 일이 생기고 있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세상이 제가 씻고 있거나 옷을 갈아입은 그런 모습들만 영상으로 찍고 있었던 겁니다. 제 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제가 씻고 있을 때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고 들어오더니 저 모르게 촬영을 했더라고요. 휴대폰을 안 보면 큰일을 못 본다고 예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찝찝했어요. 하지만 달라진 이모를 생각하니 싫은 기분이 들어서 거절하려다 그냥 할 수 없이 한 번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설마 그런 걸 찍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워낙 어릴 적부터 함께 목욕도 같이 하고 서스럼 없이 지냈던 관계라 이모한테 제 몸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기에 화장실 문을 열어준 것인데 이런 일이 생겼더군요. 이모가 아프기 전에는 문도 잠그지 않고 볼 일도 보고 다 했는데 언제부턴가 거리감이 생기면서 문을 잠그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모가 치료도 잘 받고 좋아진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예전처럼 문을 열어주게 되었어요. 그것이 엄청난 일을 낼 뻔한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다행히도 이모의 행동이 수상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폰을 몰래 봤다가 기겁을 한 것이죠. 이모가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몸매가 뭐 이래 하면서 혼자 말을 하고 웃으며 실실 쪼갰어요. 기분이 몹시 싸한 느낌과 함께 자꾸 샤워를 했던 생각이 스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퇴근을 해서 이모가 인터폰을 보고 있던 틈을 타서 얼른 이모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세상에 이모가 휴대폰을 보면서 낄낄대며 웃었던 것은 바로 저의 몸을 보고 그랬던 겁니다. 완전 미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모에게 화를 냈고 바로 그것을 삭제했어요. 이모는 뭐가 문제냐고 자기 혼자 보려고 찍어뒀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엄마는 미친년이라고 하면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이모의 옷과 머리를 잡아마구 흔들었어요. 이모의 옷은 얇은 원피스라 금방 찢어졌고 머리는 산발이 되었어요. 이모는 정신이 반나간 상태로 있더니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칼을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둘러서는 이모 뒤를 쫓았고 이모를 제 앞에 바닥에 눕혔어요. 그런데 이후에 힘을 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어찌나 힘도 세고 강한지 저는 이모한테 맞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때 마침 아빠가 들어왔고 이모가 뿌리치고 밀치는 바람에 저는 힘으로 못 당해 그만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달려와 이모의 뺨을 한 대 갈겼어요. 저는 모서리에 부딪히는 바람에 이마가 살짝 찢어서 피와 함께 벌겋게 부어올랐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이모 손에 너무 심하게 당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자 아빠도 더 이상은 못 참고 터져버린 거였어요. 그전에도 이모가 아플 때 제가 몇 번 맞았는데 그땐 아픈 사람이 그랬으니 하고 넘어갔는데 약 먹고 병원 다니면서 나았다는 말도 들어서인지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저는 아빠를 말리면서 이모 아무래도 다시 병원 치료 더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아빠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아빠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후에 멱살을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너 이러는 이유가 진짜 뭔지 말해봐. 너 네가 아끼고 사랑했던 네 조카인 소희한테 이러냐. 고하자 이모가 소희가 내 옛 모습과 너무 닮아서 보고 있으면 예전 나를 보는 것 같아 화가 나서 그래. 그냥 소희만 보면 화가 난다고. 왜 나만 이러고 사는지 억울해. 하면서 울변을 토했어요. 다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이없다는 듯이 이모만 바라보고 있었고 이모는 울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네가 당한 것이 소희 때문이 아니잖아. 그리고 소희를 보면 힘들면 우리 집에 오지 말고 안 보고 살면 되지. 왜 느닷없이 쳐들어오질 않나. 친한 척 아끼는 척 온갖 가증스러운 행동을 다 하면서 왜 이딴 짓을 하는데? 너 다신 우리 집에 발도 붙이지 마라. 이모가 큰일을 당하고 너무나 딴 사람이 되어버려서 너무 불쌍하지만 이모가 자꾸 사고를 밤낮 없이 아무렇지 않게 치니까 저희도 더 이상 감당이 안 되었어요. 그날 이모는 외할아버지가 오셔서 데려가면서 저희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아빠는 이모가 가족이고 외할아버지 생각해서 화를 억누르고 그 사건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기지 말았어야 했나 봅니다. 이보다 더한 일을 또 저지른 거예요. 저는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일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모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저번에 그 일도 있고 해서 전화를 받지 싶지 않았지만 행여나 또 무슨 일이 큰일이 있을까봐 마음처럼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한 이모의 목소리가 너무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살려달라고 지금 죽을 것 같다고 호텔에 있으니 잠깐 와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행여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119에 신고를 하고 출발했지요. 그런데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모는 몇몇 남자들을 불러놓고 저를 그곳에 부른 거였어요. 정말 미쳐버렸나 봐요.
이모는 저를 보면 자신이 더럽혀졌다는 것에 더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저를 괴롭히면 자신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모는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같이 있던 남자들도 함께 연행되었어요. 제 신고로 인해 저는 무사히 봉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 신의 한 수였던 거죠. 만약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갔다면 무슨 일이 나도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가족이 다 알게 되자 이모는 몹쓸 결단을 내리고 혀를 깨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모는 보호를 받으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인간의 탈을 쓰고 이모의 남자친구가 무리들 때문에 엄청난 그 일로 인해 이모의 인생을 망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모의 방을 정리하다 수첩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수첩에는 엄청난 일을 계획한 것이 적혀 있었어요. 저에게 몹쓸 짓 하기 등등 여러 개가 적혀 있었어요. 그것은 몰래 옷 갈아입는 영상, 샤워하는 영상 등을 찍어서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한테 파일을 보내서 돈을 받으려고 했더군요. 거기에다 또 다른 계획은 저와 여행 가기였어요. 다음 장을 넘기고 기겁했습니다. 여행의 목적은 이 또한 범죄나 다름없는 것이었어요. 호텔로 저 모르게 남자를 불러서 술 마시고 괴롭히기였어요. 그것을 읽으면서도 도저히 예전의 이모라고 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알고 있기에는 감당이 안 되고 무서워서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부모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는 이모를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든 감옥에 쳐넣어 버린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이모가 저러니까 불안해서 더는 다른 거 안 따지고 바로 법대로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모는 혀가 그렇게 되고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치료받았지만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정신이 더 이상해져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모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착한 이모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신 예전에 이모를 만날 수도 않을 수도 없다는 것이 참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모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남자를 만나는 것이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이모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그런 일을 당한 것을 알기에 더 무섭더군요. 세상엔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니 저도 이제 마음을 열어보도록 노력해봐야겠어요. 이모는 이제 제 기억 속에 예전의 이모로 기억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연인들 예쁜 연애합시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은 평생 당신이 안고 갈 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부부의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